회의 시간, 직장 상사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부당한 질책을 쏟아냅니다. 혹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이 선을 넘는 무례한 농담을 툭 던지며 은근히 나를 무시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 이건 아닌데? 말이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이 번뜩이지만 이상하게도 입이 꾹 다물어지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억울한 표정만 지은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자리에 멍하게 얼어붙어 있다가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서야 뒤늦게 반박할 말들이 떠오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은 밤에 자려고 누운 침대 위에서 그때 이렇게 조리 있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왜 나는 매번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기만 할까? 라며 이불을 걷어차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운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남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따박따박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분위기를 압도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유독 누군가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바보처럼 얼어붙고 마는 걸까요? 혹시 내가 너무 나약하고 배짱이 없어서 혹은 사회성이나 성격에 큰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던 것은 당신이 멍청하거나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시켰던 훌륭한 방패이자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왜 우리가 화내는 사람 앞에서 얼어붙는지 그 내면을 해부해보고 이 억울한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처세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편도체 에미그달러라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구조물을 아셔야 합니다. 편도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위협과 공포를 가장 먼저 감지하여 뇌의 다른 부분으로 경고를 보내는 생존의 화재 경보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주 먼 시대의 인류가 숲을 걷다가 사나운 맹수를 마주쳤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저 동물의 크기와 이빨을 보니 나를 잡아먹을 확률이 대략 80%쯤 되겠군이라고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계산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성적인 판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이성을 건너뛰고 아주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동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맹수는 없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갑자기 언성을 높여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낼 때 예민하고 섬세한 당신의 편도체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의 굳은 표정, 높아진 목소리 톤, 위압적인 분위기 그 자체를 생존을 위협하는 맹수의 공격으로 감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협이 감지되는 그 찰나의 순간 편도체는 우리 몸의 생존 시스템인 시상하부와 뇌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피네프린,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분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랍고도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이성의 뇌, 즉 전두엽 피질로 가는 정보의 통로를 순간적으로 좁히거나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두꺼비 집에 순간적으로 과전류가 흐르면 스위치가 탁 하고 내려가며 온 집안의 전기가 나가버리는 것처럼 반사적인 감정의 뇌가 이성의 뇌를 납치하여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이 현상, 이를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편도체 하이제킹, 에미그달러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머릿속이 하얘지고 반박할 논리적인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뇌의 전원이 강제로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의 뇌와 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뇌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세 가지 생존 방어 모드 중 하나를 반사적으로 선택합니다. 바로 투쟁 파이트, 토피 플라이트, 그리고 경직 프리즈 반응입니다. 상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맞서 싸우는 투쟁을, 도망칠 기회가 있으면 도피를 선택하죠. 하지만 직장 상사나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당장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망칠 수도 없고 싸워 이길 수도 없는 억압적인 상황이라고 뇌가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우리 뇌는 미주신경, 특히 등쪽 부수초와 미주신경을 강력하게 개입시키면서 모든 신체 기능과 의식을 둔화시키는 경직 프리즈 혹은 얼음 반응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야생에서 맹수에게 쫓기던 초식동물이 도저히 도망칠 수 없을 때 고통을 줄이고 생존하기 위해 픽 쓰러져 죽은 척하며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과 완벽히 같은 이치입니다. 포식자는 죽은 고기나 저항하지 않는 사냥물에는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즉 꼼짝하지 않고 숨을 죽이는 것은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 확률을 높이려는 가장 안전한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억지나 폭언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던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나 배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갈등에 유독 예민한 당신을 지켜내기 위한 뇌의 자동화된 생존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대항하지 못했다며 자기 자신을 향해 쏘아대던 자기 비난과 수치심의 화살을 이제는 거두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편도체가 하이제킹 당하고 몸이 얼어붙는 위급 상황에서 내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우아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릿속 생각으로만 이성을 되찾으려 하며 이미 마비된 뇌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뇌를 직접 통제하려는 대신 몸의 신호를 역으로 이용하여 뇌의 경보를 끄는 구체적인 3단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세술, 10초의 신체 리셋 바디 -2 BRAIN 루트 가동하기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며 공격해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순간 억지로 입을 열면 당황한 목소리가 떨리거나 감정적인 말이 튀어나와 오히려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대신 몸의 긴장을 풀어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우선 당황할 때 무의식적으로 꽉 물고 있는 턱에 힘을 빼서 아래로 툭 떨어뜨리세요. 턱의 긴장이 풀리면 덩달아 성대와 어깨의 긴장도 풀립니다. 그리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응시하기보다는 시선을 15도 정도 아래나 다른 사물로 살짝 낮추어 뇌에 전달되는 공격 신호의 시각적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 4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길게 내쉬는 심호흡을 3번만 반복해보세요. 숨을 길게 내쉬는 행위는 부교 감신경을 직접적으로 깨어 요동치던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편도체에게 지금은 맹수 앞이 아니야,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야 라는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이 10초의 정적과 호흡만으로도 납치되었던 이성의 내전두엽에 다시 불이 켜지고 상황을 통제할 힘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처세술, 쿠셔너를 활용해 물리적 생각 시간 벌기입니다. 심호흡을 해서 이성이 조금 돌아왔더라도 당장 완벽하고 논리적인 반박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고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억눌려 있는 대신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한 쿠션 멘트로 대화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소리를 높일 때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확인이 필요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을 추스른 뒤에 10분 뒤에 혹은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선언해보세요. 이 대화법은 피하거나 도망치는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의 공격적인 흐름을 끊어내고 내 편도체가 완전히 가라앉아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거리와 물리적 시간을 합법적으로 쟁취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고 난 뒤에 두려움이 아닌 이성으로 상황을 정리하여 대응하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처세술, 감정의 소유권 분리하기 객관화의 방패입니다. 예민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은 분들은 상대의 분노나 짜증을 마주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나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났나? 라며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펀지처럼 전부 내 탓으로 내부 기인 인터널 애트리뷰션에 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상대가 갑자기 선을 넘으며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 본인의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남에게 쏟아내는 미성숙한 투사 프로젝션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마음속으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투명한 유리 방패를 하나 세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의 분노는 나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흘러넘친 쓰레기일 뿐이야. 저 무거운 감정 쓰레기 봉투를 굳이 내 돈을 내고 넘겨받아 안고 있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상대의 감정과 나의 책임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객관화 연습을 하면 타인의 분노 앞에서도 부당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나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심리적 분석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함과 화난 표정 앞에서 말문이 막히고 몸이 얼어붙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은 결코 당신이 나약하거나 배짱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감당하기 힘든 폭풍 같은 스트레스로부터 당신의 영혼과 육체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스위치를 끄고 몸을 웅크렸던 위대한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 그토록 필사적으로 작동했던 당신의 뇌와 몸을 이제는 채찍질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당황해서 얼어붙었던 나 자신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내면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타인의 요란한 분노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호흡할 줄 아는 당신의 침묵은 결코 연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성숙한 통제력입니다. 오늘 당신이 연습할 그 10초의 멈춤은 앞으로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당신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내는 우아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타인과 세상 사이에서 고군분투한 당신의 평온하고 편안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